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의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7번 전철에서 20대 승객을 칼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24일 검거됐습니다. 뉴욕시경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경찰 출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의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자금이 끊기고 대통령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셧다운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을 무급 휴직시키고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영구적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돼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셧다운이 초래할 결과를 극대화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민주당은 이를 공무원을 볼모로 한 협박 전술로 규정,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관리국 국장을 악의적인 정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결국 해고는 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무의미한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되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통과돼야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메디케이드 등 의료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예산관리국에서 일한 바비 코건 전 예산관리국 고문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인재와 전문성을 불필요하게 잃게 할 것이라며 국가를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4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이민세관 단속국 건물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은 29세 남성 조슈아 얀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얀이 소지했던 탄환의 탄피에 아이스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안티-아이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스 수감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이 사건도 2주 전에 발생한 청년 보수 운동 지도자 찰리 커크 암살처럼 정치적인 동기에서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건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 당원이 끊임없이 법 집행기관을 악마화하고 아이스 폐쇄를 요구하고 아이스 요원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파시즘을 표방하는 극좌단체 안티파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텍사스 알바라도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같은 달 텍사스 맥앨런 소재 국경 순찰대 시설에서 요원들을 향해 소총 수십 발을 발사한 27세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의 용의자야는 2020년 텍사스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에서 무소속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비디오 게임이나 자동차,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 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얀은 2015년 대마초 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밤 7번 전철에서 20대 승객을 칼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24일 검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24일 퀸즈거주 21세 루이스 팔치사카를 체포했습니다. 루이스는 지난 21일 플러싱 메인스트리트행 7번 전철을 기다리던 25세 로베르토 가스파르의 목과 등을 이유 없이 칼로 찔렀습니다. 루이스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근무를 마친 뒤 늦은 시간 집에 귀가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111스트리트역에서 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 남성의 목과 등을
뒤에서 뾰족한 물건으로 찔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뉴욕 장로병원 퀸즈분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친구들은 그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며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늘어나는 전동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는 유럽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한 속도 기준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유자전거 업체 시티바이크는 뉴욕시 요청에 따라 6월부터 자사 전동자전거의 최대 속도를 18마일에서 15마일로 낮췄습니다. 이번 규제는 전동 이동수단에만 적용되며 일반 자전거는 기존대로 최대 시속 25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전동자전거가 배터리와 모터로 인해 더 무겁고 사고 시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바이크 뉴욕의 관계자는 15마일 속도 규제는 현장 단속 어려움으로 실질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 시행되며 올해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아담스 시장은 전동자전거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스는 최근 예산안에 지속가능한 배달부를 신설해 배달 앱 기업들에 대한 교통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경찰 출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에서 2025 회계연도 평균 경찰 출동 시간은 14분 53초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약 30초 줄었지만 5년 전보다 3분 이상 증가해 여전히 긴 출동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1에서 2022 회계연도에는 출동 시간이 11분 40초였으며 4년 전보다 현재 출동 시간이 약 27.6% 길어졌습니다. 핵심 원인은 지속적인 인력 이탈로 올해 들어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의 경관이 퇴직하거나 사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만 316명이 떠나는 등 이는 NYPD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남은 경관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경관은 점심시간도 없이 몇 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며 차량 안에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지난달 신임 경관 1,1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NYPD 총 경관 수는 약 33,000명이며 뉴욕시는 내년 가을까지 35,0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YPD의 인력난과 출동 지연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올해 뉴욕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소속인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신규 채용 확대와 경찰 훈련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경관 급여 인상을 통해 인력 유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경찰 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하며 NYPD 인력 유지 및 정신건강 대응 부서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봄학기에 이어 올해 가을학기에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감소는 연방정부의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 높은 환율과 생활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취업 기회의 축소,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반감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운영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총 44,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47,222명보다 4.8% 감소한 수치이며 2023년 9월에 48,292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6.9% 줄어든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한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도 감소세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9월 캘리포니아의 한국인 유학생은 7,849명으로 전년 동기에 8,306명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2023년 9월에 8,780명과 비교하면 2년 새 10.6%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별 한국인 유학생 수는 캘리포니아 7,849명, 뉴욕 6,507명, 매사추세츠 2,884명, 텍사스 2,685명, 일리노이 2,61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가 배정한 해외 원조 자금 약 20억 달러를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무부는 20억 달러 규모 해외 원조 자금을 반미 마르크스 정권 대응,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 투자 등에 대신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에 배정된 1억 7,500만 달러와 이라크 인도주의 지원금 1억 5천만 달러는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해외 원조 자금을 새로운 도전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미국이 표방해온 질병 퇴치, 기아 종식, 민주주의 증진 중심 원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을 추적해온 연례 식량 불안정 조사를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21일 문제의 조사가 중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어서 불필요하다고 규정하며 폐지한다는 방침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도입돼 30년간 매년 발표돼 왔으며 미국 내 기아와 영양 부족 실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돼 왔습니다. 연방농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740만여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가정에 속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대략 1,400만여 명은 아동으로 조사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농무부는 식량 불안정 비율이 지난 수년간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불편한 데이터를 감추기 위한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하며 푸드스탬프 제도 삭감으로 약 3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아 실태 보고서마저 사라진다면 정부 정책의 영향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4년 보고서는 예정대로 2025년 10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식량 불안 통계 추적을 중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전 세계 임신부들이 이에 반발하며 SNS에서 타이레놀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내 임신부들이 틱톡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임신부 그레이스는 과학을 믿는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춤추는 영상을 올려 3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또 다른 임신부는 비전문가의 조언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등 해외로도 확산돼 영국의 한 임신부는 남편이 타이레놀 복용을 말리는 상황을 연출한 패러디 영상을 올리며 트럼프 주장을 조롱했습니다. 자폐증 아들을 둔 그는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과거에도 부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고 그는 복용을 피하되 꼭 필요하면 소량만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과학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연관성을 뒷받침할 일관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약처도 자폐증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하며 타이레놀 제조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인력 감축을 단행합니다. 스타벅스는 25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5 회계연도 북미 직영 매장 수는 신규 출점과 폐점을 합쳐 약 1% 감소하며 약 900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의 90%는 북미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번 감원은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본사 직원 1,100명이 일괄 해고된 바 있습니다. 니콜 CEO는 직원 서원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어 파트너와 공급업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와 혼다가 일부 미국 판매용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종료했습니다. 25일 NHK 등 매체에 따르면 닛산 자동차와 혼다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전략을 재조정, 일부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종료했습니다. 닛산은 일본 토치기현 공장에서 생산해오던 미국 수출용 전기 SUV 아리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기존 재고 판매는 유지하되 재고 소진 이후의 생산 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일본 내수용 아리아는 계속 생산됩니다. 혼다는 GM에 위탁해 생산하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큐라의 전기차 ZDX 생산을 종료했고 혼다 측은 시장 수요와 환경을 고려해 라인업을 최적화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NHK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일본 업체들이 미국 시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며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 명 돌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13년 만이며 2022년 10월 20억 명을 돌파한 이후 약 3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MAU 30억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저커버그는 올해 초 페이스북, 4월에는 왓츠앱이 각각 30억 명 이상의 MAU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매 분기 자사 주요 앱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공개해왔고 지난 7월 기준 이 수치는 34억 8천만 명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며 2020년 제소, 해당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메타가 두 앱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유저지주도 관련 법안에 하원과 주지사 승인을 거치면 다음 학년도부터 스마트폰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가 3.8%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연방상무부는 이날 8월 신규 주택 판매 계절 조정치가 80만 채로 전월 대비 20.5% 급증,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4천 건 감소했으며 이는 두 달여 만에 신청 건수가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3일 워싱턴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서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미 자동차 업계에 권위 있는 상인 북미 올해차 2026년도 후보 명단에 기아 K4 해치백, 제네시스 GV70, 현대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한국차 브랜드 차량 4종이 포함됐습니다. 디즈니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가격을 광고 지원 요금 11.99달러, 광고 없는 요금 18.99달러로 인상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24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기업용 로봇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7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